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인데요. 사실 뭐 요즘 인터넷 찾아보거나 또 지인들한테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면 거의 뭐 넘쳐나는 정보들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사실 또 100% 정확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어떤 게 진실이고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될 텐데, 자, 그래서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오늘 허리 통증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잘못을 좀 바로잡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0대고요. 네.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며칠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손이 좀 삐끗했어요. 네네. 그게 한 이틀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파스만 붙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파스 붙여서 괜찮은지 아니면 뭐 병원에도 가봐야 하는 건지 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파스 붙이시고 어떻게 좀 통증은 좀 줄어드셨어요? 삐끗 처음보다는 네. 좀 어제 좀 괜찮고 어제보다 오늘도 좀 괜찮거든요. 좀 나은 것 네네. 같기는 한데. 예.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일하시다가 좀 무리하시고 나면 소위 근육통이라고 말하죠. 이런 이제 허리 삐끗하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물론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단순 근육통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파스 붙여 보시거나 아니면 뭐 진통제 정도 드셔 보시고 통증이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좀 스트레칭도 좀 해보시고요. 그래도 만약 한 1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치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병원에 굳이 안 가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아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선은 네네네. 좀 생활해 보십시오. 생활해 보시고 이틀 정도 지나셨으면 이제 온찜질도 좀 해보셔도 되거든요. 핫팩 같은 거 좀 대보시면 좀 더 네.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경과 보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병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상담 잘 도와주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처럼 사실 내가 지금 허리가 좀 아프고 불편한데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증상인지 아니면 네. 조금 쉬면 나아지는 뭐 그냥 단순한 염좌나 근육통인지 네. 요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뭐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구분이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본 상태에서 이제 저희도 단서를 찾다 보면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또 척추 질환에 관련된 통증인지를 감별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단순 근육통인 경우에는 보통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난 이후 또 뭐 아까 어떤 특정 자세를 딱 이렇게 변경하다가 삐끗하는 느낌처럼 생기고 나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근육이 좀 놀란다고 표현하죠. 저희가 이런 경우는 신경이 압박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진짜 불편하신 거예요.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인 근막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모형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네. 우리 감자탕 드셔보셨죠? 그 감자탕에 있는 살이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좀 자극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근육이 진짜 좀 피곤해지거나 그러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휴식을 취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시고 또 뭐 근육을 사용할 때 통증이 주로 발생하는데 어떤 특정 자세에서 아프다기보다는요. 아픈 부위 이렇게 짚어보면 좀 아픈 부위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허리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보통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엉덩이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리 쪽으로 뭐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조금처럼 이제 통증이 사라지질 않고 시간이 지나도 좀 계속 지속되는 경우
보통은 일주에서는 2주 정도 지났는데도 만약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혹시 허리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관련된 통증이 아닌지 이건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빠르게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다음 전화도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애되신데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저 27살이요. 20대시군요. 자,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공성전자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리가 어떻게 지금 불편하실까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네, 주말에 친구들이랑 캠핑을 다녀왔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로 좀 옥신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해서 네네. 전화 드렸어요. 아, 네. 그럼 그동안에 어떤 좀 치료를 좀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진 않으셨고요. 네. 그럼 보통 통증이 어떨 때 많이 느껴지세요? 뭐 서 계실 때나 아니면 뭐 앉아 있을 때 뭐 어떨 때 이렇게 불편하실까요? 저는 보통 앉아있을 때 아픈 것 같아요. 아, 앉아 계실 때요. 네. 보통 이제 20대시면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과 연관을 시켜보자면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제 뭐 좀 캠핑 가면 아무래도 집하고는 좀 이 자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불편감 때문에 근육통이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시기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이 통증이 계속된다. 또 앉아 계실 때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디스크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디스크가 뭐 심하지 않더라도요. 디스크에 조금 약간 변성이 좀 살짝 일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막이 좀 뭐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내용물이 진짜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통증이 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집에 있는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약 먼저 좀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또 물리치료 핫팩 같은 거 좀 집에서 좀 대보시고 오래 앉아 있는 게 이제 디스크는 좋지는 않으니까요. 뭐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앉으셨다 하면 잠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며칠 해보셨는데도 만약 증상이 별로 호전이 없고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 그땐 병원에 내원하셔서 혹시 디스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뭐 캠핑이나 휴가 다녀오신 뒤에 허리가 좀 부쩍 아픕니다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휴가철을 이제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놀이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장거리 이렇게 운전하시고 나면 이 디스크가 있던 분들이 증상이 이제 좀 유발이 되고 좀 진행이 되면서 네.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엉덩이 통증이 좀 있고 또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있고 이러면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사례에서 보는 환자도 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번 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2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왼쪽 골반 쪽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 저림이 지속돼서 이제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좀 여러 번 받아보셨는데도 호전이 안 돼서 이제 MRI 찍어보셨더니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맨 마지막 마디라고 말하는 곳에 이제 왼쪽으로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척추 내시경 그 디스크 제거술, 네, PLD라고 말하죠. 이제 이 치료 방법을 이제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치료 전 모습과 이제 후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치료 전에 저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디스크가 이제 터져 나와서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해서 공간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되어 있는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고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 부위를 잘 이제 열로 성형을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는 신경이 남고 신경 주변에 신경을 압박했던 디스크는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신경을 누르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서 공간이 생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과 동시에 이제 통증이 사라졌던,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29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이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여러분의 참여 문의로 또 이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도 병원에 가기 전에 혹시 크게 좀 사진을 찍어봐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조금 병원에 가지 않고 지켜봐도 될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만 또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문자로도 접수가 된 사연이 있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재채기할 때 꼬리뼈가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 진통제 정도는 드셔보셨는데 그 이상의 이제 적극적인 치료는 아직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꼬리뼈 쪽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되게 이제 허리 여러 마디 중에서 여기 보이는 이제 요추 5번과 1007번 마디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마디에 해당되는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을 때 주로 많이 느끼는 부위거든요. 되게 저희가 특히 재채기를 할 때 환자분이 이제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이 디스크가 신경을 조금 이렇게 눌러서 자극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추 5번과 1007번 마디 사이에 디스크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이 증상이 좀 나타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상이 일단 약을 드셔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실제 이 디스크가 정말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한번 좀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하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5세 넘었습니다. 네, 60대시고 허리가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성주 원장입니다. 어머님 허리가 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제가요. 네, 식당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를 가니까, 네, 그래, 디스크도 있고, 네. 협착증도 있고, 네, 네. 이러면서 척추를 통째로 안 바꾼 이상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삶에 희망이 없고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우연히 지금 텔레비를 보다가 네. 선생님이 나오시기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머니 그러면 주로 많이 불편하신 게 지금 뭐 다리 쪽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저리거나 이런 증상 좀 있으실까요? 당기거나 저리거나 모르겠고, 예. 네. 고관절이 그렇게 아파요. 고관절. 고관절이요? 예. 그러면 그 소위 고관절이라고 말하는 부위 앞쪽 부분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엉덩이 쪽 뒤쪽이 불편하신가요? 엉덩이 쪽은요. 엉덩이 쪽으로요. 네. 네. 걸을 때 불편하세요? 아니면 앉아 계실 때 불편하실까요? 걸을 때만 불편해. 걸을 때요. 네. 중간에 걷다가 이 통증 때문에 좀 쉬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예, 못 네. 걸어서 좀 쉬어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증상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이런 상황이신데 중요한 건 이제 신경 압박이 많이 심하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물만 드시고 지금 다른 치료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주사 치료를 해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주사 치료를 해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주사도 몇 번 맞아봤어요. 어떠셨어요? 맞고 나서 증상이 조금 낫던가요? 예,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주사 치료를 그러면 좀 더 이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근데 네. 하고 나면은 네. 약을 주는데 네. 또 한 열흘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다시.
네, 예. 맞아요.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 협착이 좀 진행이 많이 되면 약효가 처음엔 좀 있긴 한데 지속성이 부족한 겁니다. 충분하게 확 좋아지면 좋은데 좀 치료할 땐 좀 괜찮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불편해지는 이런 양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건데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뭐 MRI 검사 혹시 해보셨나요? 네네. 네. 아, 그러면 뭐 수술해야 될 마디가 막 여러 군데라고 이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수술이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아, 근데 지금 60대시면 사실 너무 아직까지는 생활하실 기간이 많이 남아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이 경우라고 하면 이제 사진을 물론 봐야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무조건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불편해하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그냥 시간적으로 지금 1주 정도에 다시 반복되는 정도면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해 보긴 해야 되거든요. 이때 무조건 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필요에 따라서는 신경 공간을 조금 넓히거나 또는 막혀있는 길을 좀 뚫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시술을 해보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간을 좀 넓혀주는 이런 시술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치료로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이 전문의하고도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 좀 전에 만나봤고 이분은 이제 고관절이 많이 불편하셨고 네. 그 앞전에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꼬리뼈가 좀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꼬리뼈가 아플 때는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화 방금 주셨던 어머님도 여기와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요? 들어보면 고관절 부위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실제 고관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타구니 쪽, 앞쪽 네. 부분 있죠. 그 부분의 통증을 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뒤쪽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쪽 부분을 네. 불편한 경우, 물론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뒤쪽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대다수는 허리에서 오는 통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에 있는 여러 마디 중에 맨 마지막 마디라고 말씀드렸던 요추 네. 5번과 천출번 마디에 문제가 있으면 잘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이 통증이 이제 외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넘어지거나 다친 적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 골절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협착증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디스크로 인해서 이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특히 아까 뭐 재채기하거나 이럴 때 자극되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에 딱 닿아 있는데 그쵸. 이게 재채기를 하면 복압이 좀 올라가거든요. 이때 이제 신경을 툭툭 건드니까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이런 느낌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44세 남자 환자, 이 환자가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허리와 꼬리뼈 주변으로 이제 극심하게 통증을 느끼셔서 주사 치료도 받아보셨는데 호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걷기도 힘들고 디스크는 보통 앉아 있을 때 힘들거든요. 걷는 거는 그럭저럭 괜찮으신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누워 있어도 아플 정도로 이제 너무 힘드셔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 찍어봤더니 요추 5번과 천출번 마디 왼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파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PSLD라고 하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신경 주변을 파열돼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 저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해주고 나면 네. 신경 주변에 이게 까맣게 보이는 공간이 이제 빈 공간이거든요. 저 부분처럼 이제 신경 압박이 풀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MRI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MRI 보시면 치료 전에 이제 요추 5번과 천출번 마디 사이에 저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검게 그죠? 신경 까만 덩어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제 치료 이후에는 저 가로 사진, 오른쪽 사진 보시면 사라졌네요. 신경이 이제 동그랗게 보이죠. 까만 부분이 없어지면서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단면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게 좀 네, 눈에 띄게 더 잘 치료 보이죠.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젊은 층에서 환자들이 많은 편이죠. 네, 대개는 그런데요. 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그래요? 생각보다 중장년층에서도 디스크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사진 하나 또 하면 보면서 케이스를 하나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5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허리 통증이 있고 또 오른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다리 저림이 있으셨는데 이건 한 열흘 전부터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걷기가 힘들고 역시 누워 있어도 이제 아픈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가 되셔서 MRI를 찍어보셨단 말이죠. 요추 4번, 5번 마디 오른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결국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했고요. 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이라고 말하는 PSLD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치료 전 이제 사진 보시면 이 저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써 있는 왼쪽 사진 보시면 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누르고 있어요. 정말 저 엄청난 덩어리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 디스크를 잘 제거해주고 나서 네. 신경을 누르고 있던 부분들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신경의 모양이 형태가 이제 어떤지 좀 파악이 될 정도로 이쁘게 이제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MRI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네, 치료 전 모습 보시면 저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세로로 있는 저 기다란 네. 관처럼 보이는 곳이 하얀 선이 보이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끊어졌어요. 네,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져서 신경 압박을 정말 심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 정도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장애가 오는 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심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셨고 치료 이후에 보시는 이제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역시 신경이 이제 길이 쭉 뚫린 모습처럼 그리고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신경이 이제는 좀 형태가 보이게 하얗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신경 압박이 풀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후에 이제 MRI 사진으로까지 이제 치료 전과 후를 잘 비교를 해봤고요.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상담 전화를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참여와 문의로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상담은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벌써 또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대입니다. 70대시고요. 자, 예, 지금 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공성조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공성조 원장입니다. 아버님 아, 허리가 예, 예.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도 아파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니까 협착증이라 그래요. 네네. 그런데 디스크 수술을 한번 했는 사람은 네. 수술도 안 되고 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사 치료도 받고 네. 예, 약도 먹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걸으면은 네. 예, 오른쪽 엉치 쪽 있죠. 네. 예, 여기가 아파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겠어요. 한 몇 분 정도 걸으시면은 이런 신호가 올까요? 한 20분? 20분 정도. 그럼 예. 아버님 병원에서 이제 그 협착증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 예. 이게 수술했던 마디가 안 좋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또 다른 마디를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네, 그냥 네. 뭐 협착증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수술하셨던 마디 혹시 몇 번 마디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거기 4번, 3번. 네. 3, 4번 마디를 하셨어요? 예. 네, 네. 그 아버님 제가 이제 뭐 사진을 보거나 직접 뵙고 진찰을 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전에 수술하셨던 마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3, 4번은 이제 수술하셨다고 하셨는데 3, 4번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되게 엉덩이 통증이 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되게 4, 5번 마디나 아니면 5번 꼬리뼈 마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엉치 통증을 좀 더 많이 느끼긴 하는데요. 이건 이제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수술을 하셨던 마디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그 부분에 협착이 생겼다라고 하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그 인대를 제거를 하고 그 터져 나오는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뒤쪽 공간이 분명히 넓어져 있을 거예요. 넓어져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이 뼈라고 말하는 후관절 부위에 뼈가 자라거나 해서 협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나사무수 유형성 유압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3, 4번에 수술을 하셨는데 4, 5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4, 5번 마디를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다만 이때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절개를 하고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디가 막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시라고 하면 뭐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아져 있는 공간만 좀 넓혀주면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PSLD라고 하는 이런 척추 내시경 이용한 치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은 MRI 검사가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마디가 정말 신경이 압박이 심해진 건지 협착이 있는 건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하게 상담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사연으로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70대 남성분,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7년 전에 협착증으로 풍선 확장술을 받으셨고 이제 이게 재발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문의 많이 좀 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한동안 잘 지내시다가 네. 다시 불편해지는 경우 풍선 확장술이라고 한 치료는 이제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이 좀 많이 받는 치료인데요.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일어나는 경우에 신경과 뭐 디스크 또는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일어납니다. 유착돼서 늘러붙어 있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뚫어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뭐 세면기 막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뚫죠. 뚫어야죠. 예, 뚫어야 되죠. 예, 그 뚫는 작업이 저희가 카테터라고 하는 풍선 카테터라고 하는 기구를 써서 예, 신경 주위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뚫어주게 되면 이제 결국은 혈류 순환이 좋아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데 한동안 잘 지내셨다가 다시 최근에 불편하신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풍선 확장술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진상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찍었던 MRI와 최근에 찍었던 사진상에서 뭐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이 별로 없고 비슷하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시술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게 좀 진행이 좀 더 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신경 압박이 꽤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 공간이 넓어져야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내시경 이용해서 이 신경이 좁아져 있는 공간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꼭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57년생 67이요. 네, 60대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공성주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오늘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야, 허리가요. 네, 좀만 걸으면은 네, 음치가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통증이 심해가지고 허리가 음치가 시다 그러나 네, 시거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네. 좀 걷는데 무리가 가고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니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어머님 이거 지금 그 쪼그리고 앉아서 중간에 잠깐 쉰다고 하셨는데 네. 요렇게 증상 나타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거는 이게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전에는 심하지가 않았는데 올해가 네. 더 심해요. 더 심해지고 한 달 이상 계세요? 됐거든요. 네. 그럼 병원에 이렇게 내원하셔서 진찰도 받아보시고 하셨죠? 예. 네. 그 뭐 협착증이 막 심하다고 하던가요?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번, 네. 5번이 눌려가지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거기서 주사 이제 허리가 시다 그러니까 주사도 맞춰주더라고요. 네. 주사 맞고 또 한 달 이상 그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약을 먹어도 별 시통한 맛은 없어요. 그러세요? 예. 주사를 맞고 나면은 통증은 좀 줄어드나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스테로이드 그거 섞어놓냐고 그러니까 네. 안 섞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그럼 어머님 주사는, 혹시 저기 MRI 같은 이런 정밀 검사도 좀 해보셨어요? MRI는 안 하고 그냥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엑스레이만요.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증상을 들어봤을 때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이세요. 예. 특히 이제 걷다가 중간에 엉덩이나 다리가 이제 힘들어서 자꾸 앉았다 가고 싶다. 예, 이 증상이 앉았다가, 나타나는 게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신경 압박이 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면 결국은 혈류 순환에 이제 장애가 오기 때문에 중간에 쉬고 싶은 신호가 오는 건데요. 이 증상이 나타나신다 하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해 보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아주 통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실제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꼭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아도 다른 약물을 써서도 치료할 수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건 주사 치료를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호전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짧아도 2, 3주, 뭐 넉넉하게는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땐 주사 치료를 몇 번 반복적으로 좀 시행해 보면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사 치료를 받으셔도 뭐 잠깐 괜찮거나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불편하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 치료를 조금 고려해 보시긴 해야 돼요. 결국 이제 이 정도까지 치료를 받으셨다 하시면요,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정밀 검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MRI 찍어 보셔서 실제 이제 이 신경이 누르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심한 건지,
몇 번 마디가 심한 건지를 체크 받아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이 주사 치료를 한 마디가 협착이 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MRI 검사는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주사 치료를 했던 자리인데 심한 마디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주사 치료가 아닌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긴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내시경을 이용하거나 하게 되면 신경 공간을 좀 넓혀주면 증상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를 찍어 보신 다음에 전문의와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확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MRI 사진 꼭 찍어보시고 전문의와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오늘 들으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본인의 그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이 내시경 치료도 꼭 받아야 되는 치료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적기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떤 치료든 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단계에 맞게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치료에는 또 역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보통 대개 처음에 뭐 며칠 전부터 아프다 뭐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해보는 것은 우리가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복용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뭐 찜질 좀 해보고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물리치료를 해본다거나 약물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주사치료를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런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이 눌려 있는 곳들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뭐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과 같은 이런 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좀 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치료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많이 좋아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호전이 별로 없거나 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계속 아프시거나 경우에 따라서 뭐 다리 쪽에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뭐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럼 무조건 여기 있는 것처럼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수술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유압술의 경우는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나사못을 고정하는,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수술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술은 굉장히 좀 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마디가 많이 좀 흔들리거나 골절이 동반돼서 어쩔 수 없이 기둥을 세워서 안 내려앉게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결국은 신경을 누르고서 압박해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디스크에 있거나 또는 뭐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인데 이때는 이 원인 부분들을 제거해주거나 넓혀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스크 제거술 또 뭐 신경 감압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성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으로 오늘 내용 좀 꽉 채워가 보고 있고요. 나도 병원에 가기 전에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굳이 좀 상담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57세요. 네, 50대시고 지금 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공성조 원장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20대 때 군대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 네, 한번 쓰러졌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내무실에서 자고 나니까 괜찮하더라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허리가 자꾸 자골신경통인가? 또 동네 의원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게 하다가 병원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뭐 하다가 지금은 한의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래갖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 자골신경통이라고 얘기하고 한의원에서는 협착증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래갖고 네. 허리 밑에 바로 꼬리뼈 위에 아프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양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네. 양쪽으로 해갖고 네. 감각이 좀 이상해요. 아, 발가락이요? 그래갖고 걷는 네네. 것이 겁나 불편해요. 아, 걸으실 때 이게 많이 좀 자극이 많이 되시나요? 예, 불편해요. 그럼 중간에 잠깐 좀 앉았다가 걷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쉬시면 좀 괜찮으세요? 아니 그것은 안 하고요. 별로 없으세요? 계속 걸어요. 계속 걸으시고요. 네. 예. 그러면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도 증상이 있으세요? 예전에 허벅지하고 종아리 쪽에 증상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없어지고 네. 다리 쪽에 뭐다 하더라고요. 아, 다리 쪽으로만요. 예, 예. 네. 그래서 누가 한번 네. 정형외과 가보라 해서 네. 정형외과 가서 뭐 초음파로 네. 보면서 이렇게 주사를 놓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갖고 한 달 다녔는데 별 효력을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네.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이 좌골신경통이라고 말하는 게 그 엉덩이 밑에 지나가는 이제 그 좌골신경, 이 신경이 이제 눌렸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앉아 계실 때는 자극이 별로 없으신 거죠? 아니요, 앉아 있어도 네. 앉아 있으면 여기 엉치표 있는 데가 아프죠, 허리가.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허리 밑에. 엉덩이 닿는 부분이 직접 아프신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엉덩이 쪽은 안 아파요. 네, 이제 좌골신경통도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좀 감별이 필요한데요. 실제로는 좌골신경이 눌려서 오는 증상은 아닐 확률이 오히려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협착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좀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걸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불편하신 위치가 이제 엉치 또 소위 이제 골반이라고 말하는 이제 허리 조금 아래쪽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불편하신 경우가 대부분 이제 요추 아래쪽 마디에 해당되는 뭐 4번, 5번 요추, 뭐 5번 꼬리뼈 1번 마디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의 신경 자극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엄지발가락 쪽 말씀하셨는데 엄지발가락 끝부분에 대한 이 감각 변화가 요추 5번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눌리면 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허벅지나 종아리에 대한 증상이 이제 있으셨냐라고 여쭤봤는데 이게 초기에는 마치 전선이 쭉 연결되듯이 엉덩이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 느낌이 나다가 이게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성화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부분들은 좀 없어지면서 저 멀리 있는 발가락 끝부분에 대한 감각만 좀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아마 이런 양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주사 치료를 받으셔서 효전이 별로 없으셨다라고 하시면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게 아마 신경이 조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눌려서 이런 느낌이 좀 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신경 압박이 심해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원인으로 좀 나타나는 건지 이거 감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일단 MRI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치료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화로도 좀 많이 이제 상담을 받아봤고, 특히나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협착증을 치료했을 때 좀 예후가 좋아진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51세 남성분의 사례 좀 만나볼게요. 네, 이제 뭐 협착증 하면은 모두 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생기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5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불편하신 곳이 오른쪽 골반 엉치 쪽, 주로 이제 많이 불편하신 위치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보통 주사 치료를 먼저 또 받아보시죠. 근데 호전이 안 되고 또 서 있거나 이제 걷기 힘든 상태가 되면 진행이 꽤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MRI를 통해서 실제 신경 압박이 심한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고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PSL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협착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이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거든요.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져서 이제 그걸 제거하는 과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황색인대가 단순하게 그냥 말랑말랑한 이런 고무막같이 생겨 있는 막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석회화가 돼서 굉장히 딱딱한 덩어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네. 뼈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좁아져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뼈 일부를 갈아내긴 하지만 인대가 석회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잘 해주고 이 신경 주변에 있는 신경이 나가는 이 통로를 좀 넓혀주고 나면 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신경의 모습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한번 MRI 볼까요? 그래서 MRI 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치료 전에 신경이 많이 눌려서 이 세로로 내려가는 이 물길이 쭉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가로 사진에서 보셔도 신경이 실제로 동그라미가 굉장히 작게 보이고 앞에 좀 까맣게 보이는 것 앞쪽에 있는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디스크가 막이 손상되고 돌출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치료를 잘 해주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신경이 이제 내려가는 물길이 좀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가로 사진 보시면 이제 신경 형태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하얀 부분이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신경 압박을 풀어주면 이제 환자분이 불편하셨던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이셨고 PSLD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서 내시경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어떤 분들이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내시경 치료는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부터 먼저 해봅니다. 무조건 내시경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도 맞아보시고 약물 먼저 드셔보시고 물리치료 받아봤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 또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신경성형술 같은 이런 좀 비교적 간단한 시술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술 했는데도 증상이 충분하게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전신 마취 못 하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분 마취만 하거나 또는 뭐 척추 마취, 수면 마취 이런 마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재발한 디스크의 경우에 아까 처음에 상담 중간에 받으셨던 아버님처럼 이제 했던 자리 다시 못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착이 심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옆에서 들어가면 충분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진행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반대쪽으로 이제 진입하면 좋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을 이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